20번 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뇌물죄. 2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논점이긴 한데 뭐 이렇게 막 그 0순위 1순위는 아니고 그래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뇌물죄는 이거 자체가 그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왜 죄별로 이렇게 좀 그 공부량이 좀 다른데 뇌물죄는 좀 많은 편에 속하죠. 자,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에 관한 성분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으니까 포함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럴 수 있죠. 이거 다 판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에도 전체적으로 보아가지고 판단하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 그 무이자로 차용한 요게 그게 뇌물이 되죠. 원금이 아니고 이자가 이자는 되게 법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놔도 정기예금 이자율을 받았을 거고, 그럴 텐데 그 돈을 굴리지 못한 대가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공무원이 취득한 거죠. 무기한으로 차용은 했다 치더라도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무기한 차용이라는 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뇌물이라고 하기 싫으니까 이제 적이 되니까 빌린 거라고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건 그렇다 치고 원금으로 그렇다 치고 이자는 냈어야지. 근데 이자도 안 냈어? 그럼 이거는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이라고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금이 아니고 이자입니다. 뭐 이거는 뭐 민법, 공탁법 뭐 어느 법률이든 뭐 다 중요하죠. 틀렸고.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교사자나 방조자도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건 맞는 겁니다. 3번이 맞는 거고 4번도 틀렸다는 얘기네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 이렇게 하면 공갈죄죠. 뭐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맞습니다. 재물의 교무자도 이게 틀렸네요. 재물의 교부자도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 뇌물 공여는 아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의 교부자가 뇌물 공여자가 되려면 그 직무집행에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뇌물을 주겠다는 그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매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그럴 의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그때 뇌물이 준 거고 이거는 지금 공갈의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랬던 사안입니다. 자, 이거는 판례를 알면 뭐 답은 쉽게 골랐을 거고 그리고 근데 아마 좀 약간 뭐 어떤 지문에서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이게 원금도 저기 뇌물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죠. 뭐 아니면은 뭐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여가지고 이건 포함이 안 되나? 막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죠. 판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사안들이었고 뭐 이렇게 구석탱이 판례란 이런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경시험이고 공무원이 되려는 경찰 그 자신도 이 뇌물죄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저기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판례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 공무원 그 피고인 공무원은 이렇게 이거 뇌물 아니요 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 했을 텐데 재판부가 그거 안 돼 하면서 뇌물죄로 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판례를 자세히 볼게요. 2차에서도 얼마든지 뇌물죄는 나올 수 있습니다. 0순위 1순위 논점이 아닐 뿐이에요. 2015년도 판례 첫 번째 거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는 포함이 안 되는 거냐 이게 무슨 사안이냐면 판례 읽어보면 될 거고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라면 넓게 보는 거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안이었냐면 인천광역시 시까지 나오네요. 인천시의 에너지관리팀 시청 직원이었나봐요. 뭐 팀장님이나 그전 뭐 이렇게 받으셨겠죠. 과장님이 받았을 수도 있고 잠시 다른 업무를 담당하겠다고 하더라도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사무분장이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뇌물을 받고 향응을 수수한 기간 동안에 에너지관리팀에 있다가 다른 팀으로 전보될 수도 있죠. 잠깐 다른 팀을 갔다가 다시 그 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쵸.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한번 근무했던 팀에는 다시는 발령이 안 나고 그런 건 아니죠. 다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다시 그 에너지관리팀으로 왔어요. 다시 전보대에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언제든지 에너지관리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이 터져봐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그렇게 해서 뇌물죄를 때렸고 유죄를 때렸고 이 사람은 상고했겠죠. 피고인은 나 지금 다른 업무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왜 뇌물이냐.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 이러고 피고인은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아니야 이거 원심의 판단 맞아. 네가 잠깐 다른 팀 가 있어서도 어차피 너는 언제든지 올 수 있었잖아. 그리고 실제로 너는 왔잖아. 에너지관리팀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너지 관리팀에 볼 일이 있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뇌물을 줬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잠시 다른 팀에 갔었다고 항변을 해봤지만 소용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무집행에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폭넓게 공부를 해놔야 공무원이 되실 분들도 그 다음에 이런 뇌물죄에 대해서 뭐 변호를 하게 될 변호사도 네, 다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현실에서 얼마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자, 이거는 무기한 무이자 차용했을 때 뭐가 뇌물이 되느냐인데, 이 판례에서의 논점은 이 원금이 문제가 되는 거냐, 이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이거는 논점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 이거는 그냥 그게 논점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내용이 나와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2004년도 판례고요. 이거는 연도가 오래됐든 아니든 객관식이든 2차 주관식용이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판례들은 무슨 구석탱이에서 희한한 판례 갖고 온 것들 없어요, 여기는. 자, 여기에 판결 요지 4번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을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사안에 대해서 뇌물성을 적극적으로 받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대대 주임원사가 소속 사병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뇌물 받은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원래 뇌물죄라는 건 조용조용히 넘어가면 당사자끼리 조용히 넘어가고 그러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뇌물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게 만약에 수사기관에 인지가 되거나 아니면 누가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이 꼬발랐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사기관에다 찌르면 이제 이게 수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드러나겠죠, 수면 위로. 자, 이렇게 드러나니까 나 이거 뇌물 받은 거 아니야, 나 돈 빌린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죄 아니라고, 공무원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 이랬을 때 그 이자액 상당의 재산상 금융이익이 이게 뇌물에 해당한다. 예. 그쵸. 이 소속 사병의 부모는 그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은행 통장에 넣어놨으면 정기 보통 예금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요새 정기 보통 예금 이자율 그쵸. 어쨌든 얼마 안 되는 이자지만 그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걸 못 받았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반론적인 내용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변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무기한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금융이익 상당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그 금융이익이 뇌물이다. 이자를 말하는 거죠. 네. 기록에 의하면 친분관계 없던 사실 뭐 이렇게 해서, 네, 1,000,000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 1,000,000원을 이렇게 뇌물로 줬나봐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불거지니까 이제 빌린 거라고 이렇게 했겠죠.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렇게 한 것은, 원금은 그렇다 쳐도 최소한 이자는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고, 여기서의 진짜 논점은 원금 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원심이 이게 직무의 대가가 아니라고, 네, 판단을 한 건데, 그 직무 관련성 여부가 논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충분하다. 아니, 이 사람이 아들이 부탁한 거니까 그 주임 원사한테 우리 아들 군생활 좀 편하게 해달라고 돈 저기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저기 빌려준 걸로 이렇게 바꾼 거고, 근데 아들을 부탁하는 명목이 아니라면 원래부터 아는 사이가 아닌데, 주임 원사랑 그 사병 부모랑 원래 아는 사이도 아닐 건데 1,000,000원을 왜 빌려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직무 관련성을 대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임 원사 사안, 뭐 공무원은 종류가 굉장히 넓으니까 뭐 많죠. 네. 그래서 공부해도 필요가 있고 잘 알아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제3자 뇌물수수죄, 이제 요런 것들은 이렇게 2차 논점으로 나오기 참 좋죠. 네. 제3자 뇌물죄에서 제3자의 의미, 2017년도 판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판시사항을 보면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 그러니까 행위자와 공동정범은 당사자죠. 네, 이들 외에 교사자나 방조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일단 교사자나 방조자는 정범이 아니죠. 예, 정범입니다. 예, 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에 그러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이 제3자 뇌물수수죄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한테 돈을 주는 거는 그럴 리가 없죠. 그거는 이 제3자 입장에서 이 교사자나 방조자 입장에서 공무원이랑 아는 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대신 뇌물을 이 사람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 지금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 행위들이 어떤 뇌물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 교사자나 방조자,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알면서 이걸 방조했으면은 너 이거 처벌된다.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한 방조죄로 처벌된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는 기본적으로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형법 총칙, 형법의 모든 죄에 관해서 방조를 하게 되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제3자 입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지만